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엔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악성 미분양 줄었다. 집값 바닥 통과 신호라는 기사입니다. 네, 악성 미분양.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이 있는데 어떤 걸 악성이라고 하느냐. 준공 후까지도 계속 미분양되는 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요게 줄었다 때문에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신호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좀 볼까요? 전국 미분양 아파트 지난 2월부터 7월까지를 보는데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서서히 주는 게 지금 눈으로 보이죠. 7만 5천에서 6만 3천까지 서서히 줄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다. 9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이재명 취임 1주년의 돌연 무기한 단식.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때 무기한 단식에 들어갑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볼까요? 다음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김정은, 푸틴, 친서교환, 무기거래 협상 중. 쌍따옴표가 붙었죠. 누가 한 얘기냐? 백악관이 한 얘기입니다. 네, 어제 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을 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 발사 소식 이후에 바로 백악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친서를 교환했고 무기 거래가 협상 중이다라는 건데 앞전에 지난 7월 27일이었었나요?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인데 평양에 왔다. 왜 왔을까?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승절 때 왔었는데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쇼이구 장관의 방북 이후 김정은과 푸틴이 양자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친서들을 주고받았다며 이후 다른 러시아 관리들이 방북해서 무기 거래를 논의했다고 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장관이 이 평양에 온 이후에 계속해서 친서가 오고 가고 무기 거래 논의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다음 일면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남한 점령 전군 지휘 훈련 첫 공개. 네, 전군 지휘 훈련을 북한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남한을 점령한다는 걸 가정해서 한 지휘 훈련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김정은 지휘 소방문 등 북한 매체들이 좀 보도를 했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사실 한미 간 지금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지금 북한이 쏜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 앞서서 러시아랑 무기 거래 내용까지 나왔던 그 일면 보도를 좀 보면 북한이 겸사겸사 우리는 건재하다라는 점을 좀 러시아도 좀 보라고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상반기 실질임금 1.5%나 하락입니다. 임금이 안 오른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임금이 1.5% 하락한 셈이다. 왜? 4%대 물가 상승의 영향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하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다 감소한 가운데 여기도 물가가 올랐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10월 2일 임시 공휴일로 추석 6일 연휴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이 달력 캘린더를 보면 9월 28, 29, 30일 추석 연휴고요. 10월 1일 이 일요일입니다. 여기에서 3일이 또 개천절이죠. 그래서 2일만 10월 2일만 샌드위치 데이로 요 날만 사실 출근을 해야 됐었는데 요 날도 임시 공휴일로 해서 6일 연속으로 이어서 쉴 수 있도록 추석 연휴가 6일이 됐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숙박 할인 쿠폰도 60만 장을 배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쓰고 좀 많이 놀러 가세요. 내수 진작을 좀 해봅시다. 라는 취지인 거겠죠. 네, 쉽지 않은 경제 상황 내수를 통해서 좀 살려보겠다라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좀 볼까요? 네. 크고 둥근 보름달입니다. 네, 어제 혹시 다들 소원 비셨나요? 어제가 슈퍼 블루문이 떴습니다. 네, 달이 너무 커서 지금 여기 보면
파리가 아닙니다.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파리만하게 보일 만큼 굉장히 큰 블루문이 떴다라는 건데 슈퍼블루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슈퍼문과 블루문이 한꺼번에 왔다. 슈퍼문은 굉장히 지구랑 달의 거리가 가까워서 크게 보이는 걸 슈퍼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블루문은 한 달에 2번 보름달이 보일 때 이 두 번째 보이는 이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하는데 슈퍼문과 블루문이 합쳐진 5년 만에 본 슈퍼블루문이다라는 건데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건 서울이었는데 서울만 슈퍼블루문이 뜬 게 아니죠. 네. 세계 곳곳에서도 슈퍼블루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러시아의 한 모스크 사원 위에 뜬 슈퍼블루문이고 여기는 다들 잘 아시게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위에 뜬 슈퍼블루문이다라는 거. 다음 슈퍼블루문은 14년 뒤에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어제 빚은 소원 다들 좀 잘 이루어지길 좀 기원을 해보면서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단식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죠.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 여당 뜬금없는 방탄단식이다라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 어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언한 단식 선언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서 책임을 지고 내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 취임 1주년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단식에 들어갈 때는 이것을 좀 해야 된다,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겠죠. 무엇을 걸고 지금 단식에 들어간 것인지 좀 보겠습니다. 총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정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해라. 반대 입장을 천명해라, 제소해라라는 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국정 쇄신, 개각, 단행. 그래서 총 3가지를 윤 대통령한테 그리고 여당의 여권에 요구를 했다라는 건데 김상일 위원님. 일단 지금 현재 이 3가지 이 내건 조건을 보면 네. 현실적으로 네. 대국민 사과, 국정 쇄신, 개각, 단행 이런 부분들이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받아내기 어렵죠. 네. 저 정도를 받아내려면 여론의 압박이 엄청 심해져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가 그리 높지 않고 그리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듣고 있어요. 그리고 네.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네. 그 반사 이익이 민주당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 세력 내지는 지금 굉장히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희망을 걸 대상으로 민주당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저 단식의 딜레마도 똑같은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들어가면 네. 그거에 동조하는 세력이 모이고 지지가 확장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네. 저 단식을 통해서 저렇게 요구하는 3가지, 국민 사죄,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태도 변화, 그다음에 국정 쇄신과 개각,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인데 과연 지금 지지율이 지금 단식으로 그 이재명 당대표 홀로 네. 무기한 단식을 하는 것으로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지지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단식에 대한 약간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말씀을 좀 주셨어요. 일단 3가지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뭐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다 치지만 국정쇄신 개각 단행을 제1야당 대표의 얘기를 들어서 이 조건을 받아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조상우 의원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고 좀 불호도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요 조건 자체가. 아니, 대통령께 요구하는데 그러면 어떤 특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민께 사죄하라는 말은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기자들과의 구설수, 그다음에 친인척 문제의 구설수, 네. 그리고 국정 운영의 독단과 관련된 구설수들이 있었는데 단 한 차례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장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검사로 있던 시절에 벌어진 의혹과 관련돼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입장 표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따져 묻고 국민께 사죄를 구하는 거는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던 받아들여지지 않던 네. 인접국에서 오염수를 이제 해양에다 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주권 국가로서 영해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해양재판소에 따져 물어야 됩니다. 우리 대다수의 지금 법률 전문가들이 런던 협약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인접국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행사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오염수 투기에 대한 찬성 입장에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국민들 지금 여론조사하면 70%가 넘어요. 그 반대가.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 네. 개각은 사실 대통령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반이 대통령제 하에서 네. 대통령이 그러면 책임지고 사퇴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대통령은 5년의 임기 동안 국정을 책임지고 국가를 끌어가야 될 의무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서 국정 쇄신의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인사권 행사를 통한 국정 쇄신이에요. 그런 방법은 과거에 논란이 생길 때마다 과거에 대통령들께서도 많이 취해왔던 방법입니다.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거고 야당 대표가 사실상 목숨 건 무기한 지금 단식 투쟁에 나섰는데 네. 대통령이 퇴진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국정쇄신, 그러니까 문제가 된 특히 구설수에 오르고 거짓말로 논란이 생겼던 국무위원들을 교체를 요구하는 게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걸 뭐 구체적으로 뭐 요만하게 얘기를 하느냐 오히려 좀 이 여지를 좀 남겨준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살림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가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자꾸 민생 발목 잡리를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네. 지금 김기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김종혁 의원님 네. 일단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검찰의 칼날을 뭐 무디게 하기 위한 최소한 뭐 무디게 하기 위한 그런 단식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으로 좀 보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이것이 이재명 대표께서 주연을 하신 블랙 코미디가 이제 거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방탄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피해 오셨잖아요. 그러다 이제 방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칼날을 회피하기 위한 검찰 수사의 칼날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승부수를 던지신 것 같은데 일단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그 사직성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은요.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이 한 달 만에 좌파 단체가 중심으로 한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 달 만에 대통령 탄핵하자고 하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분 참석하셨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보면은 대통령 부인을 구속하라는 프래카드가 전국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돈봉투, 코인 관련된 그런 의원들이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타를 하는 나라예요. 네. 야당 대표의 방탄 국회 얼마나 계속 이어졌습니까?
도대체 뭐가 민주주의 파괴입니까? 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민주주의 파괴 들으면서 글쎄, 저는 그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군사정권 시절에도 살아봤고 네. 그 과정을 쭉 지켜봤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처럼 자유롭게 야당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민주주의 파괴는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재명 대표께서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아까 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뒤에 무슨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뭐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저게 본인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비명소리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주연의 블랙 코미디다라고 마지막 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는 나라가 어딨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 의원님. 아니 방탄국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게 지금 단식과 방탄국회가 연결이 되나요? 무슨 상관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른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 또 다 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입장문을 낼 때 본인의 수사에 관해서 언급을 했나요? 언급 안 했습니다. 이제 오히려 지금 현재 국정 실정, 오염수 문제, 그다음에 뭐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철거 문제 등등 현재 문제되고 있는 현안들을 얘기했지 본인의 사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는데 검찰 스토킹이란 얘기는 했죠. 그거는 기자들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나온 거거든요. 기자들이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언제 뭐 수사를 안 받겠다 그랬냐. 일정대로 다 진행하고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답변이었으니까.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뭐 지금 거대 여당 자꾸 그러시는데 아니 법 제정도 다 무시하고 그냥 시행령 통치를 하시잖아요. 아니 국회 자체를 인정 안 하고 국회가 추천한 인사에 대한 그 임명을 아예 거부하고 계세요. 그리고 국회가 야당의 어떤 법을 통과시키면 다 거부권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그러면 즉 삼권 분립 국가에서 국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데 국회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회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 행사, 그 모든 권한 행사는 당연히 저렇게 그 국정 운영의 협조, 이제 일체 협조를 거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것도 네. 야당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거를 다 이제 거부하고 거절을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요 관련해서 만평이 하나 오늘 있었거든요. 만평 같이 볼까요? 이런 만평입니다. 중앙일보의 만평인데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게 아니고 검찰 소환장이 날자 단식이 떨어졌다. 뒤에는 이제 벼랑 끝을 있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습. 앞에 지금 단식이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장희찬 최고님. 저는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탄 단식이 맞다고 보고 있고 특히 세 가지 방탄을 노린 3탄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탄이다. 첫 번째 네. 방탄은 취임 1주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 방탄입니다. 보통 당대표든 누구든 취임 1주년을 맞이하게 되면 지난 1년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 1주년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약간의 오르내림은 있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1년 내내 사법 리스크밖에 나오지 않았죠. 두 번째는 김남국 징계 부결 역풍 방탄입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가 윤리특위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민주당이 전부 다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죠. 네.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없었으면 가능하겠냐라는 말이 민주당 내부의 김종민 의원이나 비명계 의원들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언론이 그리고 비명계가 비판할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단식을 해버리면 아무리 그래도 대표가 단식하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동정론으로 방어막을 칠 수 있거든요. 세 번째가 저 만평에 나온 것처럼 검찰 수사 방탄입니다. 네. 직접적으로 뭐 검찰 수사를 회피하겠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9월 4일에 오라는 검찰의 요청은 이 단식이 더해져서 묵살될 가능성이 크고요. 수사 시기가 뒤로 밀리고 만에 하나 단식의 여파로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 뭐 병원에 가야 된다. 등등의 이슈들이 또 제기된다면 네. 아니 어떻게 단식해서 지금 건강도 안 좋아졌는데 검찰은 수사를 받으라 마라 하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면서 검찰을 비판할 이 여지가 민주당 친명계 사이에서 또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수사가 밀리면 조사가 밀리면 영장 청구 시기도 당연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1주년과 김남국 의원 역풍 수사까지 세 가지 분야에서 방탄을 기대하는 3대 방탄 단식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여러모로 지금 다목적 포석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관련해서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사유가 검찰 수사를 좀 피해가기 위한 방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어제 요 다음 기사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도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죠. 무슨 뭐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전혀 검찰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상일 위원님. 근데 지금 뭐 검찰은 4일에 오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 11일에서 15일 사이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나가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단식을 2주 하면 뭐 2주 전에 사실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요. 2주를 하면 버틴다고 해도 휠체어를 타고 검찰 소환에 나가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장을 안 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단식은요. 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개인 이익과 관련된 오해와 논란을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자기 희생적인 것이 보여야 되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국민의 공감대가 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국민들이 이렇게 봐서 지금 여러 여당의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오해와 논란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상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은 다 하셔야 되고 검찰 수사도 이거와 상관없이 받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도 약속한 게 어떻게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 사전적으로 좀 약간 선언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시던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자기 희생적인 면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론의 이 동참을 좀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종혁 의원님.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검찰 소환 조사 받을 때 휠체어를 타고 가고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단식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동정론이 또 더 추가가 돼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위협적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않다.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저 단식이 방탄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하시는데 네. 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러분은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게 네. 본인의 아주 절박한 심정이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구속 사유를 판사가 재판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라는 건데 네. 기자들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구속되고 아닙니다라면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금 그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그 회피를 하다가 마지막 수단에 이제 단식이라는 선택을 한 거는 김 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이제 저러다가 이제 뭐 쓰러지거나 힘들어지시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휠체어를 타고 수사를 받으란 말이야. 니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검찰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기를 원하는 것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른바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들이 몰려들어서 네. 뭐 온갖 그런 어떤 뭐랄까 그 뭐 눈물을 흘리든지 뭐가 되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식의 어떤 세레모니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거는 정상적인 사법 질서를 방해하기 위한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대로
절도죄나 강도죄를 했는데 단식을 하면 그럼 수사를 안 합니까? 네. 나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장관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단식투쟁 배수진친 이재명 여 비리수사 단식으로 맞서나라는 지금 제목인데 여기를 좀 볼까요? 여기 마지막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 단식투쟁은 이 대표 스스로 제안했다고 한다. 지난 주말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이 대표가 처음 단식 얘기를 꺼냈고 30일 회의를 재소집해서 단식 결정을 지도부 의원들한테 최종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단식에 대한 이 대표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네. 조상우 의원님, 일단 내부에서는 지도부 자체 내부에서는 의견 좀 분분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발제를 하고 본인이 결정해서 약간 뭐 30일 회의 때는 거의 약간 통보하듯이 전달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인 건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나 강경하게 단식을 결정한 이유를 뭐라고 봐요? 이거밖에 없다? 글쎄요, 저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그럼 다른 사람에게 네. 단식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인데 네. 그럼 뭐 자살 교사라고 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행동하고 결정하고 할 딱 전형적인 그 문제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과반 정당의 당수고. 그런데 지금 하나같이 반응들이 뭡니까? 무슨 개인 비리? 개인 비리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돈을 받았나요? 심지어 검찰에서도 돈을 받았다는 걸로 기소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보면은 다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이에요. 광고비, 광고 유추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업무상 배임, 아니 자치단체장 같은 공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이라는 게 정책 판단의 영역인데다가 네. 업무상 배임이 사기업에서는 필연적으로 대주주 등의 이익으로 가져오지만 단체장한테는 그런 이득이 생길 여지가 없어요. 무슨 주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금전적 수수 같은 불법적인 개인 비리가 발생하고 거기서 뇌물로 이제 엮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 보면 결국 뇌물로 기소도 못했잖아요. 428억 뇌물은 이재명 대표 기소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지금 백현동 사건에서 또 얘기하는 게 뭐 사업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임이다. 돈을 더 벌어왔어야 되는데 덜 벌었다. 그러니까 배임이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본인이 만약에 이런 부분을 회피하자고 했다면 네. 단시가 아니라 그냥 부처프특권 쓰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부처프특권 포기하겠다고 이미 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수사 일정에 다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야당 대표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들이 피해서 본회의가 없는 날에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11일에서 15일 사이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네. 지금 뭐 이게 그럼 다른 사람이 단식을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할 거냐, 목숨 걸고 하는 단식인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어제 사퇴 관련한 질문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 취임 1년 이 기자간담회였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당원들 압도적으로 현 당 지도 체제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사실이죠. 사퇴해야 됩니까? 사퇴를 고민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이다. 네,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혜찬 최고님. 일단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 선언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실 저 사안이 뭐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계속돼 왔던 본인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이번처럼 명확하게 또 입장을 밝힌 적이 없거든요. 단식 결정의 배경이 이재명 대표한텐 사퇴냐 단식이냐 둘 중에 하나의 기로 같은 느낌이었던 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앞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방탄 단식을 했다라고 말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비명계나 당 안팎의 사퇴 요구까지도 방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지지율 정체 현상이나 뭐 김남국 역풍 등으로 사퇴 요구라던가 비명계의 비판이 다시 한번 이제 본물처럼 쏟아지기 직전인 타이밍이었는데 네. 단식을 해버리면 당 내에서 또는 지지층에서 어떻게 단식까지 하는 대표에게 지금 사퇴를 거론할 수 있느냐라고 네. 공정 여론으로 방어막을 치기 쉽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로써 한간에서 떠돌던 10월 사퇴설이나 12월 비대위설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일축한 셈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 12월 중순을 넘기게 되면 전대를 하지 않고 비대위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당대표 자녀 임기에 따라서.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맛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나리오도 한때 정가에서 떠돌고 언론에서 회자가 되긴 했었는데 단식이라는 배수진까지 치면서 네.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사퇴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말했고 그 근거를 당내 당원들의 지지로 삼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바깥의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 당 당원들의 지지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친명계나 뭐 개딸이라 불리는 강성 당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영구 종신 집권해야 돼요. 민주당에 한해서만큼은 이건 안 물러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로써 10월 사퇴설이나 12월 비대위설도 다 휴지 조각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 발부라는 초유의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직접 당대표로서 총선을 끝까지 치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번 단식으로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상일 위원님.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는 거는 정치가 멈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가 멈추면은 모두 멈추겠습니까? 국정의 일부와 민생의 일부도 같이 멈추겠죠. 네. 그럼 여당이나 국정 운영을 책임진 세력에서는요, 그 부분을 저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야당 대표가 이렇게 단식하는 상황에서 그럼 국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민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은 뭐 이재명 당대표가 생각을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식에 대해서 뭐 재고하라든가 뭐 이런 좀 약간 국민을 중심에 둔 충심 어린 이야기를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적만 보이는 거예요. 상대를 정적으로 보고 그 정적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정적으로만 보이는 듯한 계속 얘기가 나와서 저는 들으면서 내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이게 민생이나 국정의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써야 되는 카드인가 이거를 네. 뭐 얼마나 깊이 고민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여당의 반응도 한동훈 장관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요. 한동훈 장관도 무슨 검찰의 수장 같아요. 법무행정의 수장이 아니라 검찰의 수장 같아요. 그래서 그 피의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지. 그게 법무부 장관이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정 운영 책임지고 있는 그 여당과 지금 행정부 강요 그리고 대통령실은요. 제발 국민과 민생, 국정 운영을 먼저 좀 고민하는 자세도 조금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인 위원님. 그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했을 때 단식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언론들조차도 그렇게 크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은 뜬금없다라든가 뭐 기습적이라든가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기에도 말이 잘 안 된다고 생각, 이게 도대체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뜬금없이 저희가 보기에는 명백히 어떤 본인에 대한 사법 처리 그리고 아까 장해찬 최고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돌파하기 위한 혹은 피해 나가기 위한 그런 네. 꼼수로서 단식을 시작하는 건데 거기에 대고서 뭐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도대체 느닷없는 그런 단식으로 국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까? 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 지지율이 높은데 사퇴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아니 당원 당규에는 기소가 되면 사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어기면서 본인이 지금 그 당직을 지금 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당이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당원 당규자 그런 것들은 무시하면서 네. 자기들의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지지자들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걸 어겨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걸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부릅니다. 본인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근데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 여당이나 집권 세력은요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생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졌으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해야지 어떻게 비판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 민생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아니 아, 저 지금 얼마나 주관- 국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면 야당 대표가 국회 그것도 거대 야당의 과반 정당의 당수가 국정을 멈췄는데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고 민생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독단적인 국정 운영의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제 굉장히 약간 감정이 슬슬 격해지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지금 발언권 없이 막 갑자기 막 서로 지금 얘기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 선언 사실 굉장히 말씀처럼 큰 사안입니다. 제일 야당의 당 대표가 무기한으로 단식을 선언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민주당의 우호적인 다른 언론도 뭐 갑자기 돌연 이런 표현을 쓰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사직생 배수진 친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효과 회의론. 네, 회의론이 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역대 야당 대표가 단식을 했었던 사례를 보면 요 직전에는 2019년에 황교안 당시 뭐 미래통합당 대표였었죠. 그때 단식을 했고 앞서선 2016년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또 단식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2014년에 문재인 당시 의원 때 세월호 특별법으로 단식했었고 이재명 대표가 2016년 성남시장 할 때 단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그런데 최근 순위면 여기서부터 봐야 되거든요. 황교안, 이정현, 네. 이재명 성남시장 사실 단식을 두고 성공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목표했었던 바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단식이 끝났습니다. 네. 그 때문에 한겨레 기사도 지금 사법 리스크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는 회의론이 있다라는 건데 김상일 위원님. 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한겨레의 지금 헤드라인을 보면 네. 사법 리스크의 효과 회의론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사실은 민주당의 우호적인 뭐 이렇게 톤을 많이 유지하는 언론인데 그렇게 우호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타이틀을 뽑은 건 사실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대의를 위한 단식이냐라는 거를 좀 더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과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당대표나 네. 민주당의 어떤 일부를 위해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오해와 만약에 의심이 있다면 그걸 빨리 불식시켜줘야 되는 거는 대단히 지금 시급한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향신문도 뭐 좀 이따 보겠지만 네. 좀 마찬가지의 타이틀을 뽑고 있어요.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네. 보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시선 분산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선 분산을 목적으로 우리 뭐 우호적인 언론이 뽑는다면 안 되죠. 그 대의를 얘기하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에 대해서 뭐 목숨을 걸었다든가 뭐 배수의 진을 쳤다든가 뭐 이렇게 뭔가 자기 희생적인 어떤 모습이 그 헤드라인을 장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좀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뭐 언론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평가하고 헤드라인을 뽑느냐는 언론의 자유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지금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저게 과연 야당이 우호적인가? 뭐 야당이 일부 우호적일 수 있는 신문인 건 맞을 수 있는데 네. 저 두 분의 기자, 뭐 제가 실명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저 두 분의 기자는 지속적으로 한 1년 그 이재명 대표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기사에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 언론의 우호적인데도 심지어 저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저런 얘기까지도 다 귀담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우려라든가 그다음 불편함이 있으시면 야당 대표로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숙제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미 천명한 것처럼
사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은 뭐 우려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짧게. 공보를 좀 오래 했거든요. 네. 근데 타이틀은요 기자가 뽑는 게 아닙니다. 예, 데스크나 안에서 그거에 이제 어떤 색깔과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기자들의 성향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기자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면 어떤 것들에 대한 기사 전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논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기자 개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